입니다. 뉴페이퍼 전자책 무료 출판 과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아마 이 강의에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코크에서 출판한 그 무료 출판 과정 이미 수강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 강의는 그런 분들에게 특화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무료 출판하는 과정은 전자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원고를 새로 쓰지 않습니다. 앞에서 강의했던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코크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한 번 더 출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을 그냥 덤이라고 또 공짜로 보너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첫 강의에서는 무료 출판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출판했던 책도 좀 더 자세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책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 책을 출판할 때 어떤 책을 출판하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바람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 벌써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 책이 벌써 거의 100권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책을 출판하시고 나면 제게 꼭 알려주세요. 어떤 책을 출판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가장 보람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꼭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신청하실 때 그 표지와 제작 사양이 나오는 그 최종 화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제 블로그와 또 페이스북에 함께 홍보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한 번 더 출판하는 과정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의는 뉴페이퍼에서 전자책 무료 출판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적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강사 소개를 합니다. 제가 출판한 책도 일부 소개를 합니다. 일반 출판과 무료 출판에 대한 비교해 봅니다. 앞선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코크 과정에서 일부 소개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료 출판 방법 소개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퍼브 방식은 뭐고 PDF 방식은 뭔지 비교 설명해 봅니다. 실제로 책 만들기 과정은 뉴페이퍼에서 전자책 출판하는 과정입니다. 그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은 제가 먼저 배운 무료 출판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 아니고 저도 배워서 그동안 24권을 무료 출판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 모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출판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평생 취미를 갖고 그래서 인쇄 수입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를 소개합니다. 전매는 누굴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말에 강의를 듣고 첫 책을 출판한 이래 지금까지 24권을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무료 출판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해서 강의를 인수받으라고 하셨고요. 저는 2019년 9월부터 영등포 50플러스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플러스 여러 캠퍼스와 센터에서 무료 출판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12가지 이야기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24권으로 출판을 했는데요. 종이책 12권 중에서 이렇게 9권은 교보문고 퍼플에서 출판을 했고 3권, 현충원 구석구석 시리즈 3권은 북코크에서 올컬러 출판했습니다. 이 12권 중에서 6권, 이렇게 6권은 여행기입니다. 그리고 한 권은 관광통역 안내사 수험서고요. 한 권은 저희 시어머니 11주기 추모기입니다. 남편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은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무료 출판 매뉴얼입니다. 현충원 구석구석 시리즈는 제가 2년 동안 현충원 보람이 영어 통역으로 봉사하면서 현충원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해설하던 그 코스를 1권에 담았고, 또 2권은 아름다운 현충원의 사계절, 그리고 비슷한 나무와 풀들을 서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좀 충격적으로 제게 와닿았던 겨울나무 모습을 나목으로 또 출판했습니다. 전자책은 12권 모두 유페이퍼에서 출판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본 바로는 유페이퍼가 전자책 출판하는데 작가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판했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거는 제일 먼저 2017년 5월 31일입니다. 3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족과 다녀온 홍콩 여행기예요. 좀 사연이 있어서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 느낌을, 그 마음을 제목에다 담고 또 했습니다. 이거는 퍼플에서 출판했고, 이거는 유페이퍼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가족 여행기인데 보통 여행기하고는 다르게 앞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정보면이 있고 주로 여행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이거는 네 번째 출판한 건데, 이거는 제가 영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좀 쉽게 땄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인강도 없고, 그리고 영어 인터뷰도 혼자 준비를 해가지고 따고 나니까 이게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인맥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있죠. 인맥도 없죠. 그래서 어려웠던 과정,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과정, 그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신규 합격자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런 과정을 넣은 수험서입니다. 시험 관련 정보도 있고요. 어떻게 준비했고, 또 영어 면접은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고 어떻게 묻더라 하는 것도, 그런 정보를 담았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올컬러 출판한 책인데요. 우연히 오견정사 한옥스테이를 알게 됐어요. 오견정사가 바로 유성영 선생님께서 징비록을 쓰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우리 여기서 무조건 자야 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방이 3칸밖에 없어요. 빌려줄 수 있는 방이. 그래서 가능한 날짜에 맞춰서 먼저 예약했던 거 취소하고 겨우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시간만 맞다면 꼭 해보시라 추천을 합니다. 비용은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소중한 경험을 책으로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이 당시 가격이 무서워서 글을 가능하면 줄이고 페이지 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198쪽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가격이 42,900원이었어요. 근데 이 비싼 거를 올해 어떤 분이 책을 여러 권을 구입을 하셨어요. 8월 12일에 가격이 내려갔는데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게 독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또 책을 개정판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풀빼다 전면 사진을 좀 넣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간지도 중간에 좀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제 실력도 조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210쪽, 12쪽이 늘어났죠. 근데 가격은 13,600원이에요. 너무 착하죠. 보세요. 198쪽에 42,900원이었는데 210쪽으로 늘어나면서 13,600원이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진을 많이 넣고 풀배달을 넣어서 사진 중심으로 넣으려고 책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가격도 저렴하니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쁘죠? 이게 드디어 만대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만대로 멋있죠? 여기는 입교당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한여름에 배롱꽃이 만발했을 때 가서, 이 병산서원은 꼭 배롱꽃 만발한 여름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덥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남편과 같이 출판한 시어머니 11주기 추모기입니다. 남편 형제들과 또 손주들 또 같이 해서 그 책을 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은 물론이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한 권 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권합니다. 이것도 가격이 부담이 돼서 부분 컬러로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 10쪽은 이런 식으로 컬러 사진을 넣고 뒷부분은 흑백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 컬러로 출판 다시 하고 싶습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현충원 구석구석 시리즈예요. 제가 현충원 보람이 영어 통역으로 2년 활동을 하면서 순서대로
설명을 했어요. 간단한 정보와 또 그리고 꼭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을 이렇게 책에다 담았습니다. 좋은 현충원 안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0월 14일 현재 지금까지 수강생들이 출판한 도서인데요. 한두 권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벌써 여러 권 출판이 됐고요. 동작 50플러스에서 진행한 퍼플 과정과 북쿠쿠 과정에서도 벌써 7권이 출판이 됐습니다. 거의 100권에 가까운데요. 수강생들이 출판한 책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수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 강의에서 수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20분이나 벌써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여행기를 출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시집을 출판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손주들 이야기 또는 전문서적 이렇게 출판하신 분도 계십니다. 블로그에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글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출판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수강생들이 출판한 도서 20권 살펴볼게요. 이건 한 선생님이 출판하신 거고 이건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그 일상 기록입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선생님이 출판하신 글인데 여기까지 3권입니다. 온라인 강의만 듣고 이렇게 멋진 책 출판하셨어요. 이분도 그냥 에세이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쓰신 그 어떤 내 인생의 40분 해서 출판을 하셨는데 소장용으로 출판하셨고요. 이거는 시집입니다. 이거는 퍼플 POD 추천 도서에 올랐고 이것도 이 2권도 교보문고 퍼플 추천 POD에 오른 작품들입니다. 이건 소장용으로 출판하신 책이고요. 이것도 소장용으로 출판하셨습니다. 이거는 첫 책에 풀빼다라고 전체 화면이 들어가는 사진을 넣어서 가족 여행기입니다. 이거는 손주 첫돌 맞아서 할아버지가 쓰신 책이고요. 이거는 소장용으로 출판하신 책입니다. 이거는 판매용으로, 이거는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북쿠쿠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교재만 보고 뉴페이퍼에서 그냥 바로 전자책으로 출판하셨습니다. 이처럼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출판한 과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출판과 무료 출판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일반 출판이라는 거는 유명 작가들에게 출판 의뢰해서 출간하는 그런 기획 출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초보 작가들이 출판하는 자비 출판을 의미하고요. 이게 무료 출판은 제가 강의하는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쿠 또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한 번 더 출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좀 제한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 역할 부담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 출판에서는 초벌 원고만 작성을 하면 교정, 교열, 편집, 표지 디자인 등은 출판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책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두 작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편집은 물론이고 여러 번 읽고 고치는 퇴고나 또 표지 디자인까지도 모두 작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출판 비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출판에서는 일정 부수를 작가가 사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 지인이 자비 출판했는데 그분은 4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종이책, 전자책 모두 무료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단 전자책에서는 그 작가의 권익보호와 그런 유통망 확충을 위해서 ISBN 발급 비용 1000원과 또 DRM 비용 500원이 필요합니다. ISBN이란 그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13자리 숫자예요. 이거는 국내입 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 도서번호입니다. 우리가 출판하는 뉴페이퍼 전자책을 인터넷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등에 유통을 시키려면 ISBN이나 ECN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요. 교보문고 퍼플에서는 ISBN이 있는 책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ISBN을 발급받아서 다른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
함께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발급비용 1,000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DRM이라는 것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뉴페이퍼에서 출판하는 전자책은 PDF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PDF 방식은 PDF 파일을 올려놓고 독자가 구매를 하면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아 읽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DRM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7,000원이나 10,000원 주고 구매한 독자가 그 PDF 파일을 내려받아서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원하는 게 독자가 우리 책을 프린트까지 하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린트를 하지는 못하게 방지하는 그 장치가 DRM입니다. 근데 이 DRM은 한 번 수정할 때마다 500원씩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전자책 출판할 때 이 DRM 꼭 설정하시라고 권합니다. 물론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출판할 때 종이책에도 DRM을 또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페이퍼 전자책은 작가가 부담을 해야 돼서 요거 1,500원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ISBN이나 DRM 발급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페이퍼는 전자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홍보면입니다. 일반 출판에서는 출판사에서 홍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서점을 통한 각종 이벤트도 하고요. 또 할인 행사도 하죠.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작가 본인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그 SNS 계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들은 더 홍보하기도 좋겠지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은 무료 출판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인쇄 수입은 또 반대인데요. 일반 출판에서는 작가의 지명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7%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10%부터 70%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전자책은 뉴페이퍼에서 출판한 거는 40%에서 70%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70%라는 것은 뉴페이퍼에서 출판한 전자책을 뉴페이퍼에서 판매했을 때 독자가 뉴페이퍼에서 구매를 하면 그 판매가, 정가의 70%를 작가가 인세로 받습니다. 40%에서 60%는 그 외부 유통망의 그 구매 형태에 따라서 B2B, B2C 이런 관계에 따라서 구매 형태에 따라서 40%에서 60%까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종이책은 교보문고 퍼플에서 출판하면 20%가 인세가 있고요. 그리고 북쿠크에서는 흑백은 35%에서 15%, 컬러는 15%에서 10%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책 판매량에게서 40%, 70%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자책 꼭 출판하시라 권합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강의하려는 전자책은 전자책 원고를 처음부터 새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출판했던 걸 조금만 수정하면 또 한 번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자책을 출판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쩌면 거의 덤으로 공짜로 출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강생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출판합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종이책을 출판하는 퍼플 홈페이지에 보면 이 퍼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전자책을 출판하고 지금 보면은 3천 몇 권 출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출판사 퍼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 제휴업체, 별개 업체입니다. 전자책 출판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는데요. 문제는 인세가 아주 낮습니다. 우리가 뉴페이퍼에서 출판한 전자책은 인세가 이렇게 40%에서 70%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퍼플에서는 인세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북쿠크 POD 출판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도 또 전자책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서비스는 인세는 70%, 뉴페이퍼에서 출판할 때도 인세가 70%라고 했잖아요. 같은데 문제는 북쿠크에서 출판한 전자책은 유통망에 또 제한이 큽니다.
북쿠쿠 전자책은 북쿠쿠 서점 안에서만 유통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볼 때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이 유통망이나 인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여서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저도 12권 모두 뉴페이퍼에서 출판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뉴페이퍼에서 출판을 할 것 같습니다. 책값을 결정할 때요, 일반 출판에서는 작가의 지명도나 또는 인쇄 부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출판에도 저렴하지요.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전자책은 올 컬러로 출판하면서 책값을 작가가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7,000원, 저는 4,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점유에 따라 무료 출판 재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해서 10,000원 하고 있는데요. 전자책값은 뉴페이퍼에서 500원에서 20,000원 안에서 작가가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이책은 이거는 종이 시세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퍼플과 북쿠크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퍼플에서 출판하는 종이책은 흑백은 일반 출판과 비슷해요. 그리고 컬러는 비쌌습니다. 많이 비싸서 북쿠크에서 올 컬러 출판하는 가격을 알고 나서는 정말 새로운 출판 플랫폼에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에 교보문고 퍼플에서 올 컬러 출판 그 정가를 3분의 1 이하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출판하는 그 컬러 출판 가격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퍼플의 출판 가격이 오히려 북쿠크보다 좀 더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북쿠크는 시장성을 고려해서 북쿠크와 작가 수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컬러 가격을 낮췄는데요. 지금까지는 북쿠크에서 컬러 출판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 8월 12일 이후로 퍼플에서 컬러 가격을 많이 낮추고 나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점 있습니다. 재고 부담 면입니다. 그래서 일반 출판에서는 재고 비용이 아주 크죠. 그래서 오래된 재고는 무게로 떨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책을 책값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을 종이값으로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데 보면 절판된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작가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재고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자책은 물론이고 종이책의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접수가 되면 그때 인쇄해서 발송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일 정도 배송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은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그 기간을 줄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5 영업일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된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POD 책은 배송 기간이 한 10일 소요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 비용하고 절판은 연결되는데요. 일반 출판에서는 책이 인기가 없으면 빨리 절판될 수 있죠.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작가가 판매 중지하지 않은 한 절판 사유가 없습니다. 무료 출판에서 판매 중지하는 거는 주로 개정판을 내든가 아니면은 뭐 재개정판을 내거나 할 때 그 앞에 출판했던 책은 판매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우리의 책을 판매 중지하지 못한다. 이 점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책 구매처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출판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료 출판에서는 퍼플에서 출판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퍼플의 약점입니다. 오프라인 교보문고 크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교보문고에도 없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쿠크에서 출판한 책은 흑백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북쿠크 서점은 물론이고 인터넷 교보문고에도 들어가고요. 예스24 알라딘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컬러 출판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는 아직은 못 들어갑니다. 이 퍼플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니까 북쿠크에서 출판한 컬러 책이 인터넷 교보문고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보문고에서 그 컬러 인쇄 비용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북쿠크에서 판매 신청을 할 때 보면 아직은 교보문고는 그 외부 유통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교보문고, 인터넷 교보문고도 아마 북쿠크의 컬러 책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책은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무료 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도 가능하고 또 뉴페이퍼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실 뉴페이퍼에서 출판한 전자책을 뉴페이퍼에서 구입하면 작가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출판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전자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종이책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교보문고 퍼플 과정과 북쿠크 과정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책에 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매체에 기록해서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총칭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이북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출판하는 것은 전자출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이책 출판이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북이라고 하는 거는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출판하는 책에는 해당되지 않고 뉴페이퍼에서 출판하는 전자책에만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뭐 태블릿 PC 어디든지 또 여러 군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2년에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설립이 돼서 90년대 중반부터 전자책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비, 유통비가 절약이 된다. 이건 당연하죠. 뭐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물류가 이동시키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보문고 퍼플에서 출판한 책은 판매 승인 후 90일 동안 본문을 3번 무료 수정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3번이에요. 그 이후에는 꼭 필요하면 개정판을 내야 합니다. 반면 북쿠크에서 출판한 책은 그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페이지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자잘한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다만 한 번 수정할 때마다 5,000원 수정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 뉴페이퍼에서 출판한 전자책은 업데이트가 아까 DRM 매 수정할 때마다 설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RM 설정 비용 500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횟수도 제약이 없고요. 이런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한번 수정을 하면 먼저 구매했던 분들한테도 또 그게 업데이트가 됐다, 수정이 됐다는 내용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자책은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점, 또 종이책에 비해서 독자들에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쉬운 부분은 또 비용 면에서 절약이 되는 것은 작가에게도 또 좋은 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책을 무료 출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EPUB 방식이 있고 PDF 방식이 있는데요. EPUB 방식이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에서 2007년도에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에서 제정한 건데요. 전자책 기술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EPUB 방식이라는 것은 전자책 출판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HTML 그 웹 언어를 사용하고 또 뭐 리플로우 기능을 사용해서 단말기 크기에 따라서 자동 조절되어서 그러므로 그 얘기는 결국은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죠. 화면이 작아져도 글씨 크기를 유지해서 보기가 좋은데 반면에 책의 디자인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대세가 될 거다 하는 점은 맞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출판하는 방식인 PDF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PDF 방식은 우리가 보통 예전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미국 어도비사의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종이책을 위해서 태어난 그런 고정 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뭐 PDF도 편집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지만 예전에 보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보낼 때 수정하지 말라고 PDF로 변환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틀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PDF로 저장을 해서 보내면 컴퓨터 뭐 환경에 상관없이 확정된 그런 고정된 모양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종이책을 위해서 태어난 고정 판형이다. 그래서 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굉장히 PDF의 장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책의 디자인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PDF 방식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작은 화면에서는 화면을 축소하든가 아니면은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봐야 하는 점,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PDF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제가 PDF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POD 종이책을 출판한 후에 PDF로 작성하면 표지 로고와 판권만 바꿔주면 그대로 전자책 출판에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출판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PDF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혹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종이책을 출판하지 않고 바로 전자책만 출판하려고 한다 하실 경우에는 아마 EPUB 방식으로 출판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걸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아마 EPUB 방식이 대세가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가독성 면에서는 EPUB 방식이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죠. EPUB 방식을 배우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원고 작성해서 PDF로 저장을 해서 또 전자책을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PDF 파일 작성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하죠. 또 한글로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MS 워드로 작성해서 PDF 변환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PPT로 작성을 해서 PDF로 변환하는 것도 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MS 워드로 작업을 해서 PDF로 변환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출판할 때 책갈피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MS 워드에 있는 자동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면 책갈피가 클릭 한 번으로 그냥 해결이 됩니다. 목차가 많은 경우에 책갈피를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진을 넣고 그래핑하는 과정이라든가 저는 그런 면에서 MS 워드가 책 작업하는 데는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 뉴페이퍼에서 어떻게 전자책 출판하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책은 주로 모바일에서 많이 읽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가독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책처럼 펼쳐진 두 페이지 지문과 사진의 그런 맞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뉴페이퍼 책을 읽을 때에는 뉴페이퍼 리더를 다운받아서 읽는데 그때는 컴퓨터용과 모바일용을 각각 다운받으면 두 군데에서 모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뉴페이퍼에 작가 등록하고요. 뉴페이퍼 홈페이지에서 책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 종이책 POD 파일을 수정해서 전자책 PD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책값과 DRM을 결정을 해서 판매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표지 사진을 등록하고 또 책 가격을 결정해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페이퍼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ISBN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뉴페이퍼에서 출판한 책을 외부에서 유통을 시키려면 ISBN이나 ECN이 필요한데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ISBN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ISBN이 있는 책만 유통을 시켜요. 그래서 굳이 ECN 안 받고 ISBN만 발급을 받아도 인터넷 교보문고는 물론 예스24나 알라딘 그 외에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 모두 유통 가능합니다. 뉴페이퍼의 작가 등록하기인데요. 우리 앞에서 벌써 작가 등록한다는 게 뭔지 이미 경험을 했죠. 뭐 작가 소개글도 올리고 연락처 이런 것도 올리고 신분증 사본 이런 것도 내는데 중요한 거는 작가 명의 통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작가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책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계약인 거고요. 그런 조건에 동의할 때 책을 판매하고 나서 나오는 그 인쇄를 내 명의의 이런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하는 작가 명의의 통장을 등록하는 게 바로 작가 등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유페이퍼 홈페이지인데요. 유페이퍼 홈페이지에서 내 책 만들기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내 페이퍼라고 있고 여기에 유캐시 충전하는 것도 있고 작가 등록하고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여기 뷰어 두 가지도 여기서도 다운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그날 나온 책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종이책 파일을 수정해서 전자책 PDF 파일로 저장할 때는 표지, 로고와 판권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판권에다 가격을 꼭 삽입을 해서 판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책 PDF 파일 재본용 여백 0.5cm는 필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왜냐하면은 재본용 여백, 종이책으로 만들 때 가운데 물리지 말라고 0.5cm 주었던 거기 때문에 전자책은 한쪽씩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좌우에서 0.5cm를 해제를 하고 나면 틀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0.5cm를 해제를 하되 0.3을 왼쪽에다 더해주고 0.2를 오른쪽에다 더해주면 그 포맷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수도 저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페이지 표시 방법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이책에서는 페이지 번호를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통일하거나 아니면 짝수 쪽은 왼쪽에, 홀수 쪽은 오른쪽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에서는 한쪽씩 보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을 통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종이책에서 좌우를 다르게 표시했던 경우라면 이럴 때는 페이지 표시 방법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뒤에서 이제 수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책 작성할 때 그 좌우 페이지 내용을 맞추고 또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준 작은 그런 소품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삭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책값과 DRM을 결정해서 판매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판매 신청하는 시점에서 앞표지 사진을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앞표지에는 제목이 들어가고 작가 이름이 들어가고 뉴페이퍼 로고가 들어가면 됩니다. 뉴페이퍼 전자책은 그 전체 표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 뒷표지나 날개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고 온라인에서 전시하는 이 전시용 앞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파일을 PDF 파일로 업로드 해 주셔야 되고요. 책 가격을 작가가 임의로 결정해서 판권에 포함을 꼭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DRM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매회 500원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 DRM은 꼭 적용을 해 주시라. 500원 들어가지만 꼭 그만한 가치가 있다. 꼭 적용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페이퍼에서 판매 승인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유페이퍼 판매 승인은 참 좋은 점이 우리가 신청하고 그 다음날 이 영업일에 보통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반려 사유가 있으면 그 반려 사유도 같이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요. 판매 승인이 빠르다. 그 점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판매 승인을 받고 나면 ISBN이나 ECN 여기에 지금 2주나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이걸 신청을 안 해놓으면 외부 유통 시킬 수가 없어요. ISBN, ECN이 나와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그냥 ISBN 하나만 하시는 게 작가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면에서도 좋다. 인터넷 교보문고에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는 ISBN 있는 전자책만 유통하기 때문에 ISBN을 신청하는 게 낫다 말씀드렸고요. 또 이거는 뉴페이퍼에서 신청 업무를 대행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출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유일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글거리가 없어 또는 내가 어떻게 나는 부족해 나는 완전하지 않아 얘기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책을 쓰려면 언제 씁니까? 죽을 때까지도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얘기합니다. 수십 번 고쳐 썼다는 얘기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출판을 하고 필요할 때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식으로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입니다. 저는 여행기를 많이 썼는데요. 아까 12권 중에 6권이 이 여행기였잖아요. 그리고 작품집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사진 작품집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종이접기나 컬리 같은 거 서예 작품집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세이집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집도 시집 출판하신 분들 수강생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편집해서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일반 출판사에서 시집
출판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 이름으로 된 내 시집 POD 출판에서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전자책으로 출판하시면 되고요. 자서전 요거 정말 좋죠. 50 플러스 세대는 평생 지나온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뭔가 남기고 싶잖아요. 자서전 강추합니다. 그런데 일반 출판에서는 자비 출판하면 수백만 원 들어가고 또 수백 권을 받죠.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인들에게 나눠줘요. 이럴 때 POD 출판하면 내가 꼭 필요한 부수만 뭐 3권이든 5권이든 그냥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그런 책 정도로 몇 권만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도 없죠.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도 낭비가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은퇴한 50 플러스 세대들 평생 직장에서 쌓은 그 전문 지식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꼭 출판하셔서 이 사회에 공유하시면 어떨까 권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잖아요. 이 손주들 책들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이 될까요? 그리고 자녀들 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 여행했던 거 또는 자녀들 어렸을 때 모습 사진책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수강생들 중에서 손주들 책이 벌써 3권 나왔습니다. 예쁘죠? 이렇게도 나왔고요. 이분은 한 달 동안 손주가 와서 같이 살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내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내셨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종이책, 전자책으로 여러 권 출판을 하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한 번 무료 출판 방법을 배워놓으면 언제든지 기회될 때마다 또 추가 출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고 박한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한서 선생님이 이 남옥을 읽었을 때만 해도 좋다. 하지만 이런 긴 호흡의 소설은 유명 작가들만, 재능 있는 작가들만 가능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재로 아주 좋은 수필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여행을 하면 이런 식의 포토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64쪽입니다. 그런데 한 25,000원 정도 했어요. 안에 템플릿이 좋지도 않아서 굉장히 그 공간 활용 면에서 좀 비효율적이었는데 비쌌습니다. 64쪽이 또 최대여서 많이 사진을 넣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제 이야기를 좀 넣었더니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출판한 책들 중에는 사진 위주의 그런 책도 많습니다. 이 책도 사진 위주의 책이고요. 이 책도 그렇습니다. 각각 다 여행했던 책에다 사진을 많이 넣었어요. 요것도 모두 사진 위주의 책입니다. 요것도 사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출판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용기가 부족한 거. 아니면은 갈급함이 부족해서일까요? 책을 출판하려면 아무래도 내 얘기를 쓰게 되고 또 내 얘기를 쓰지 않고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권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내 자신을 내보이게 되는데 이런 그 부분에서 참 부끄러운 점 많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은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책에서 그 홍콩 여행기에서 그 부분을 극복을 했고 또 가족 모두 책으로 출판하는 데 동의를 해줘서 아주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 동의만 얻는다면 가족 여행기 같은 거 여행기를 출판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책을 갖고 싶은 갈급함이 강하면 이런 부끄러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딜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노란 집입니다. 고 박한서 선생님께서 생전에 사시던 곳인데요. 이 집을 사게 된 이유도 말씀을 하셨죠. 고향 집을 생각나게 하는 이 큰 살구나무 때문에 이 집을 선뜻 구입하셨다 하셨어요. 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고 쓴 수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서 평생 처음으로 이런 문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워드 실력이 부족하신가요? 저도 워드 강사 아니고 워드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책 작업에 필요한 워드 기능은 제가 수업 중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기능만 잘 배워서 익숙하게 연습만 하시면 책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워드 실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시면 경기 지식 캠퍼스 여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지식 나눔 창고인데 그것도 무료입니다. 이렇게 교보문고 퍼플이나 북쿠크에서 종이책, POD 종이책을 출판하고 그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서 뉴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한 번 더 출판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